안녕하세요. 공시줍줍 독자 여러분. 저희 공시줍줍팀에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공시줍줍픽이라는 텍스트 기사 잘 보고 계신가요? 텍스트 기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7월 8일 오늘부터는 제가 공시줍줍픽 기사를 이용해서 실제 공시화면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어서 좀 어색함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면 고맙겠고, 라이브 방송은 월, 화, 수, 목 매일 아침 8시 반에 시작을 하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제작 여건상 라이브가 힘들어서 녹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유튜브, 공시줍줍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3분 30이라는 코너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공시줍줍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3분 30은 라이브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방송 직후 녹화본은 줍줍픽이라는 코너에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7월 15일에 나온 공시들을 모아봤는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하이 제5 스펙을 통해서 스펙, 그러니까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벤처 기업 파맵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파맵신이 본인들의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파이프라인을 임상 중단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신세계가 미술품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왜 진전이 없는지 조회 공시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업체 범함 퓨얼셀, 그리고 제약업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난 금요일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호재인 것은 맞는데, 이번 범함 퓨얼셀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자사주 매입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피부에 이런 필러 같은 것을 넣는 그런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가 판매 계약을 자주 해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지를 하는 기업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신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배당,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 확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공시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공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이 제5 스펙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15일 장 마감 후,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각인 오후 6시 30분에 공시를 낸 것입니다. 보시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7월 18일 오늘이죠.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내일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게 날짜는 길어 보이지만 영업일로는 7영업일입니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가 있고, 그 다음 7월 28일에 상장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7월 28일부터는 그러니까 하이 제5 스펙은 주식시장에서 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시 내용은 이게 끝인데요. 사실 하이 제5 스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라는 것이 발행 주식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 하이 제5 스펙도 총 발행 주식이 한 500만 주 가량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스펙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스펙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상장 후에, 정확하게는 상장 공모 당시에 이제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납입을 하는, 돈을 내는 납입을. 그런데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이 합병의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합병 등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합병 대상을 찾았다고 바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계약일로부터 등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후속 기간이 걸립니다. 이 후속 기간의 대부분은
거래소가 이 합병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하는 기간인데, 따라서 스펙은 상장 후에 3년이 아니라 2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합병 대상을 못 찾으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이후에 관리 종목을 지정한 이후에 1개월의 추가 시간을 주는데, 이 기간에도 합병을 못 찾으면 바로 상장 폐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살펴보는 하이 제오 스펙이 바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 정규 시간이 2년 6개월이라는 정규 시간이 있고, 이 기간에 승부를 못 냈어요. 그래서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1개월이라는 시간. 근데 이 기간에도 승부를 못 내고, 그래서 그대로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스펙 15는 그래서 현재 상장 폐지 확정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변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하이 제5 스펙과 같이 상장 폐지 확정 공시가 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아까 보셨던 공시처럼.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정리매매가 있게 되는데, 보통 정리매매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상한가가 있지만, 상한가, 하한가가 있지만, 정리매매 때는 상한가, 하한가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고, 그런데 스펙주는 좀 특이한 게 정리매매 기간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묻지마 급등이나 투기 세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스펙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공모 당시에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활용해서 주주들에게 청산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는 금액이 주식시장에서 현재 거래 중인 주가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차익을 노린 매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인데, 공시를 하나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하이 제5 스펙이 지난 2019년에 상장할 당시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인데요. 스펙은 이렇게 증권신고서에 보면 본인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할 때 한 주당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 예상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하이 제5 스펙은 이자율 1.5%로 해서 최종적으로 약 2,090원 정도를 돌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물론 이것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략 2,080-90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모가가 2,000원이고 현재 하이스펙이 주가가 2,030원으로 지난 금요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원짜리 주식을 사면 나중에 2,090원 정도에 돌려받는다 그러면 주당 6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죠. 물론 뭐 한두 주 사가지고 이런 60원 차익을 내려고 이걸 사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이걸 만약에 10,000주, 20,000주 대량 매집을 한다 그러면 차익 규모가 제법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를 노린 매수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리매매를 하다 보면.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하셔야 될 게, 이렇게 차익 거래를 노리고 스펙 주식을 상장 폐지로 인해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스펙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금액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청산 과정을 마무리해야지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스펙의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매집하기도 매우 쉽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만큼 더 주가가 오를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 폭이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 파맵신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맵신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직전 한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의 공시를 발표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판에 아주 큰 폭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 파맵신이
호주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이상, 이게 재발성 교모 세포종과 관련한 임상 이상 시험을 조기에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뇌종양 쪽 관련한 그런 신약 후보 물질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임상 계획 대비 일정 지용, 비용 증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투입 자원 대비 효익 또는 추가적인 임상 예정 등을 뭐 감안해서 굉장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원 배분 검토 후 조기 임상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임상에서 더 진전된 성과를 본인들이 봤을 때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돈을 더 투입하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파맵신이 2018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매출이나 또는 이익을 못 내더라도 하나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평가받아서 상장하는, 다시 말해서 그 기술 자체가 회사 가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 파맵신이 2018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할 때 바로 지금 보셨던 이 신약 후보 물질이 회사 가치의 핵심이라고 밝혔고, 상장 이후에도 이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한 어떤 임상시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주주 배석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모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고 지금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중요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중단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조속히 이런 주주들에게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시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세계와 서울 옥션 얘기입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 신세계가 미술품 경매업체 서울 옥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품 경매업체죠. 이 서울 옥션을 인수한다는 내용은 사실 지난달부터 공식화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난달에 한 차례 조회 공시가 있었고, 그때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지난 금요일에 다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공시를 한번 보면 지금 내용은 신세계가 발표한 공시입니다.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신세계 서울 옥션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 신세계 측 입장은 인수를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 전형적인 멘트인데, 이게 지난 6월 16일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도 코스닥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공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복사해 붙인 거죠. 복붙 공시인데, 이건 두 공시 자체가 한 달 전과 똑같다는 것은 아직까지 진전사항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 인수와 관련해서 인수, 피인수, 이 M&A 관련해서 진전사항이 있으려면 양측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옥션 최대 주주의 주식을 얼마에 살 건지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참고로 서울옥션의 최대 주주는 이호진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가족과 친인척 보유지분 합치면 약 31% 정도 되고, 지금 서울옥션의 시세로 따지면 이게 시세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은 서울옥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 1,000억 원, 시가 1,000억 원짜리의 지분을 신세계가 얼마에 살 것이냐, 1,200억 원에 살 것이냐, 1,500억 원에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줄 것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밀당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그런데 신세계가 올해 1월에 서울 옥션 지분을 샀습니다. 시장에 산 건 아니고 제3자 변경 유상증자로 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시화면이 올해 1월에 신세계가 서울 옥션 지분 85만 주를 280억 원에 제3자 배정으로 산 겁니다. 당시에 미술품 판매 사업과 사업 제휴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샀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주당 단가가 안 나와 있지만 계산해보면 주당 32,700원 정도의 신세계가 서울옥션 지분을 샀는데, 그런데 지금은 서울옥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신세계가 당시 매입할 때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 서울옥션 주식을 매입할 때는 그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서울옥션 최대주의 지분 가치가 한 1,80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주식을 살 때와 지금 주가 차이가 갭이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전히 신세계는 이 서울옥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술품을 통해서 이 NFT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신세계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자사의 VIP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수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신세계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근에 어떤 시세를 조금 더 반영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반면 서울옥션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본인들이 경영해왔던 회사, 그리고 최근 이 NFT 시장 활성화로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원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양쪽이 하지 않나 싶고요. 공시를 보면 이제 다음에는 3개월 뒤에 공시를 조회공시 재공시를 한다고 밝혔고, 다만 이 3개월 기간 안에라도 인수계약을 이제 양측이 가계협상을 마무리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반대로 협상이 틀어져서 서로 쪽내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3개월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공시는 수소연료전지 범한 퓨얼셀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발표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지난달 17일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후 한 달 만에 빠르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겁니다. 자, 공시를 보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이고, 자사주 8만 8천 주를 7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취득한다는 것이죠.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취득 예정 금액이 25억 원입니다. 예, 주식 가격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참고로 이 범한 퓨얼셀은 뭐 회사 연역이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범한 산업이라는 회사에 들어있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를 2019년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든 회사이고, 그래서 물적 분할 후에 다시 재상장한 케이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사 이후에 첫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 자체는 주주들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일단 매입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5억 원, 주식수는 한 8만 주. 그리고 특히 이 회사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상장 후 1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1개월을 지나면서 상당한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도 물량을 이겨내기에는 이번 자사주 취득 규모가 크지는 않다. 매도 물량을 방어하기에 버거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범한 퓨얼셀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공시 하나를 좀 보면 지금 화면 글씨가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범한 퓨얼셀이 상장할 당시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인데, 보시면 왼쪽에 매각 제한 기간에서 1개월이라고 쓰여 있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로 이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한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 후 1개월 동안은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그런 물량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7% 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지금 상장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상장 1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오늘 18일부터는 이 물량들이 매각 제한이 풀립니다. 언제든지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고, 이 외에도 이제 상장 때 공모주를 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한 달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있습니다. 이게 전 총발행 주식의 한 0.6% 정도 되는데, 이 물량도 오늘부터 확약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범한 퓨얼셀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가능 물량들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매물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사주 매입 자체는 호재일지라도 이번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호재, 범한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이고 주로 해군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수주와 같은 호재 재료가 없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 부진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가의 전환점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공시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똑같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이 신탁계약입니다. 이거는 직접 회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여기서는 신한금융투자라는 증권사에 돈을 주고 대신 이만큼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0억 원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을 보시면 7월 15일부터 해서 내년 7월 14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5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라고 계약을 맺은 건데 현재 시세로 이 50억 원을 따지면 약 총 발행 주식 한 1%가 조금 넘습니다. 1.2% 정도 되고 사실 자사주 매입 좋은 얘기긴 한데 1년 동안 50억 원어치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의 한 1% 조금 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크지는 않겠죠. 크지는 않을 테고 물론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자사주 취득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공시를 찾아보니까 2016년 10월 이후로 지금 이번이 한 6년 만에 나오는 자사주 매입 공시인데 취득 공시인데 그래서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년 동안 50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 뭐 회사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이상의 것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금도 자사주가 한 8.7% 정도가 있습니다. 공시를 한번 보시면 현재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이 8.62%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신탁계약으로 매입을 의뢰한 자사주까지 다 취득하게 나면 이 회사가 총 발행 주식의 한 10% 정도를 자사주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10% 정도로 쌓아둔 자사주를 소각하면 땡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 쓸 것이냐? 또는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코스닥 상장회사 케어젠 발음이 오늘 좀 어려운 상장회사가 많습니다. 저만 어려운가요? 케어젠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피부 필러라든지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만들어서 주로 수출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보시면 공시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바디 스컬프트라는 이 회사와 이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와 체결한 스킨케어, 피부 케어, 그리고 헤어케어, 탈모 방지 이러한 어떤 상품들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게 계약 규모가 한 96억 원 정도이고 최근 매출액, 여기서 말하는 최근 매출액은 계약 당시 그러니까 2016년인가 17년 연결 매출액 기준입니다. 최근 작년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래 이 공시가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 이미 계약이 다 끝나고 물건을 다 공급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밑에 공시를 보면 원래 총 계약 규모는 1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원 정도의 계약 이행 금액은 회사가 받았습니다. 10억 원은 계약금조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 아까 보셨던 93억 원 정도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물건을 주지도 않았을 테고 못 받고 그냥 그대로 계약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밝힌 거는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여기까지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런데 케어젠이 또 다른 공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올해 2월에 나온 공시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공시 본복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이거는 이번 계약이 아니고 2016년에 발표했던 계약이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계약 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 벌점 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이게 수출 비중이 거의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수출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거래처가 많고, 해외 거래처와의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좀 계약 변경 이런 변수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 케어젠의 공시를 쭉 한번 훑어보면 해마다 계약 해지 공시가 나옵니다. 이때마다 코스닥 시장본부에서는 이 공시를 심사해서, 계약 해지 공시를 심사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매기는데, 이런 벌점들이 누적되다 보면 거래 정지가 되거나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규정을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 번에 벌점 8점을 맞으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최근 1년간 누적으로 벌점 15점이 쌓이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케어젠이 현재 벌점 누적이 9점인데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6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1년간을 따지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벌점이 1년이 지나면 그거는 뭐 소멸이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렇게 돌연 해지 공시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공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신흥이라는 회사인데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이고 중간 배당을 냈습니다.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배당이고 현금 배당으로 120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흥이라는 회사는 1년에 2번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 1번, 그리고 결산 배당 1번 이렇게 하는데, 이번 배당 금액이 120원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물론 주주들은 아실 테고요. 원래 중간 배당을 쭉 주당 1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원을 하니까 20% 높인 거죠. 배당을 상당히 많이 높인 겁니다. 중간 배당 금액을. 다만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것이, 신흥, 지금 보시는 것은 신흥의 이 최대 주주,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최대 주주가 전체 총 발행 주식의 78%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자체가 최대 주주 일가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확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제고에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주가치가 본인들 거의 발행 주식의 80%에 육박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물론 나머지 20%의 소액 주주들에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전반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을 쓰고 시장과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유통 물량을 좀 줄이고 다른 어떤 액션,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회사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또는 바꿔 말하면 최대 주주가 회사의 기업 가치가, 즉 주가가 오르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분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공시화면 잠깐 작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있는데, 여기 이용익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현재 2세 경영자이고, 그 다음에 이영규라는 분이 창업주입니다. 이용익 대표의 아버지인데 지분이, 이용익 대표도 19%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주이자 아버지는 이영규 대표도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양순이라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역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용현이라는 분이 형입니다. 10%. 뭐 이동규라는 삼촌도 있는데 전 대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이용익 대표, 즉 2세 경영자가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 승계가 온전히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세, 3세로 넘어가려면 주가가 비싸면 안 됩니다. 주가가 비싸면 그만큼 증여세나 상속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배당만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풀어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주식이 1세대에서 2세대로 계속 넘어가려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시를 좀 알아봤는데, 처음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러닝타임 30분이 지나가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경기 흐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기업들도 이제부터 2분기 실적 발표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 공시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실적 공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 안팎의 금리, 환율, 유가, 이른바 이 3대 대외 변수가 다 안 좋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좋은 실적으로 이러한 좀 안 좋은 대외 변수들을 이겨내는 흐름도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저도 좀 우왕좌왕했는데, 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은 고정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실시간 이게 채팅창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채팅창 화면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나 궁금한 점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